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감세 공약을 담은 법안이 미 의회 하원을 통과하며 재정 적자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는 36%나 폭등을 하며 기관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장중한 땐 48달러까지도 치솟아 장중 내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1분기 하락세를 딛고 나타난 이번 급등은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어 이날 아이온큐 주가 급등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특정 소식은 없었지만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발표는 이어져 왔기에 특히나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 발표는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주 초 아이온큐는 스웨덴 기업 아인라이드와 차량 경로 설정, 물류 최적화, 그리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해 이 협약은 아인라이드의 글로벌 자율주행과 전기 차량 운영을 강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두 기술 시장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 여기에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더욱 부추긴 것은 최근 밸런스의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이 같은 내용은 양자 컴퓨팅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아이온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100차례가 넘게 5%를 초과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으나 이번처럼 큰 폭의 변동은 드물어 최근 시장 상황은 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아이온큐는 1분기 매출이 76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월가의 예상치인 75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결과라 1분기 순손실을 3,2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4%나 줄였고 실적 발표 후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해 올해 초 CEO에 취임한 니콜로 데마시 사장은 양자 컴퓨팅과 네트워킹 양쪽에서 상용화와 확장의 전환점을 맡고 있어 이것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아이온큐는 현재 이온 트랙 기반의 큐비트 기술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도 나서고 있어 큐비트는 전통적인 비트와 달리 다중 상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고 고도 연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7,500만에서 9,500만 달러로 그리고 2분기 매출은 1,600만에서 1,800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이온큐는 올해 초 지도부 교체와 공매도 보고서 여파로 주가는 고점인 54달러를 찍자마자 하락세를 보여 지난 3월엔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나는 상황까지 직면해 왔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높은 연구개발 비용에 직면해 있다고도 봤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금 시장에 각인시켰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디웨이브 퀀텀은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려 실적 발표 이후 계속 급등 중이라 이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 단번에 19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디웨이브 퀀텀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고 이러한 실적은 양자 컴퓨팅 시장이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적과 기술 성과를 발표했기에 이와 맞물려 양자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써 디웨이브는 1분기 1,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 월가의 예상치 1,05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순손실은 5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730만 달러보다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러한 성과에 따라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 5일 만에 40%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이번 실적 호조는 독일의 슈퍼컴퓨팅 센터에 1,220만 달러 규모의 어드밴티지 양자 시스템을 판매한 데 따른 것이라 양자 컴퓨팅 시장은 점차 본격화되고 상용화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어 특히 DAV의 실적 상승과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산업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넘어서 11만 1,000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러한 행보는 막대한 재정 적자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미국 주가와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체 투자처로 가상화폐가 주목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올해 1월 21일 10만 9,35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지 단 4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초 트럼프 취임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실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쳐 관세를 앞세운 글로벌 통산 전쟁이 벌어지며 단번에 7만 4천 달러대까지도 하락했지만 지난달 들어선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금 미 국채 가치와 3대 지수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의 대안을 모색한 데 따른 것이라 최근 금융시장 혼란 속에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 가상화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기에 미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법안은 규제 성격 법안이긴 하지만 그만큼 코인을 정시 금융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돼 이전 영상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 미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법안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팀 면세 등 대규모 관세와 추가 국방비 지출을 담았기에 이 법안이 상원 문턱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아마도 미 재정 적자는 더욱더 악화될 전망이라 이 법안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최대 안전자산이 미 국채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가고 있어 미 국채 30년물은 5%를 넘었고 10년물 국채 역시 4.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무디스는 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간등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이날 상승세를 타 18,925선까지 올라왔고 지금의 장기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해외 투자자 이탈 움직임 그리고 무디스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나스닥은 19,000선에 도달하자마자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은 건강한 일시 중단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할 수 있어. 이어 테슬라는 이날 1.9% 상승해 341달러까지 올라왔고 머스크는 이날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다양한 작업 수행을 보여주는 최신 영상을 공개해 이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청소기를 돌려 주걱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 안을 휘젓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에 힘을 줘 키친타올을 잡아뜯고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눌러 캐빈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러한 모든 작업은 단일 신경망으로 수행되고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습이 되기에 테슬라의 로봇 기술은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테슬라는 현재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다양한 복합 요소가 결합한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있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등을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하고 있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향후 경쟁사들은 테슬라를 매우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이날은 1% 가까이 올라 132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등락을 반복 중인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또 한 번의 분수령은 될 수 있어 현재 시장은 이번 분기 매출이 430억 달러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은 65% 증가할 예정이라 그동안 엔비디아는 매출 성장세가 점점 떨어지면서 주가는 흔들렸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매출 성장은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이나마 웃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닌 다가오는 3,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중국 반도체 이슈로 매출 성장세가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기에 이번 실적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어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인 어드밴스 오토 파츠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며 주가는 57%나 급등했고 어반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으로 23%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데이터 저장 회사인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13%나 급등했고 태양광 관련 회사인 썰러는 공화당 하원 세금 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이 되며 주가는 37%나 폭락을 했는데요. 이어 반도체 제조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4% 이상 하락했고 데이터 스토리지 기업인 시게이트는 투자자의 날에 50억 달러 규모의 차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4%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